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몇 해 전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던 날, 전 너무 깜짝 놀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건 다름 아닌 동서 때문이었죠. 글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동서가 제 학창시절 동창인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제가 동서를 한눈에 알아봤듯 동서 역시 저를 곧바로 알아보더군요. 어머, 너 땡땡 고등학교 나온 최은지 아니니? 웬일이야? 세상 좁다 하지만 이렇게 좁나? 널 이렇게 다 보네? 그래, 너 이성경 맞지? 네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인연이 참 묘하다. 아니 그럼 둘이 동창이란 말이냐? 예, 맞아요, 어머니. 저희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와, 진짜 신기한 인연이다. 형수님, 저희 와이프 학창 시절에는 어땠어요? 그때도 예뻐서 남학생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글쎄요.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신은. 우리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그치? 네, 저희 전혀 안 친했죠, 전혀. 제가 동서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순 없었어요. 아마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사실 동서는 학창시절 저를 참 지독히도 괴롭히던 일진이었거든요. 동서는 공부도 잘하는 데다 적극적인 성격에 애교도 넘쳐 선생님들의 신임까지 얻는 반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성적도 보통, 성격도 보통, 거기다 보육원에서 자라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조차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배척하곤 했었죠. 어린 시절 엄마가 돈 벌어서 데리러 온다며 보육원에 맡기고 간 뒤로 저는 11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아야 했었거든요. 약자를 알아본 강자들은 어떻게든 무시하며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기 마련이던가요. 학창시절의 동서가 제게 딱 그랬어요.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한다고 절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그 시절 제 동창 이성경의 취미이자 스트레스 풀이였었죠. 야, 너 뭐야? 왜 사람 얼굴에 우유를 들이부어? 어머, 너 거기 있었니? 미안, 안 보였네. 쏘리. 내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 야, 근데 어떡하냐? 너 교복도 한 벌뿐인데 얼른 가서 빨아야겠다. 너 직접 네가 손빨래해서 입는다며? 얼른 가서 빨아. 미안. 저에게만 교실 바뀐 걸 안 알려줘 엉뚱한 곳에 가게 만들어 골탕을 먹이는 정도는 예사였고, 제 얼굴에 실수인 척 우유를 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일도 일삼았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냥 대놓고 못되기만 한 일진이 아닌 공부까지 잘하는 일진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뒤에서는 절 교묘하게 괴롭히면서 앞에선 천사표 착한 척이니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 그게 진짜 사람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야, 성경이가 이번에 최은지 수련회비 대신 내줬대. 헐, 진짜? 야, 역시 성경이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아니야, 얘들아. 대단하긴 무슨. 난 반장이잖아. 반장이 우리 반에 어려워서 같이 수련회 못 가는 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무슨. 성경이 너 진짜 천사 아니냐? 최은지, 너 진짜 반장한테 고마워야겠다. 고맙다고 인사는 제대로 했어? 아니야, 인사는 무슨. 내가 무슨 그런 말 듣자고 하니? 헐, 야, 최은지 좀 봐봐.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저 표정 뚱해서는 가는 거. 저런 애 뭐하러 도와줘. 넌 그냥 신경 꺼. 은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야. 너희도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어느덧 저는 고등학생 시절 내내 은혜도 모르는 나쁜 보육원 거지가 되어 있었고, 제 동서이자 동창 이성경은 그런 보육원 거지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천사표 반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게 고교 시절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 같은 시간이기만 했습니다. 모두 딱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동서를 다시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옛날의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사실 그런 동서 때문에 결혼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 한 명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엔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망설여졌어요. 전 고민하다 결국 남편에게 그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됐죠. 뭐? 아니 그럼 무슨 못된 인간이 다 있어?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재수 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솔직히 나 걔를 동서로 두고 평생 보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상견례 때 그 애를 보는 순간 온몸이 다 굳더라. 난 아직도 그때 그 시절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어. 여전히 우유만 보면 그때 걔가 나한테 던지던 게 생각나고, 교복 입은 여자애들이 욕하면서 지나가는 것만 봐도 덜컥 겁이 나. 이젠 오래전 일이라 괜찮아질 만도 한데 난 여전히 힘들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당신한테 털어놓는 거야. 당신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걔를 동서로 맞아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다 이해해. 당신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때처럼 당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눈물 쏙 빼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더 약자였을지 몰라도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 알잖아. 당신도 어엿한 성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윗동서는 당신이야. 결혼은 내 동생이 먼저 했어도 당신이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기죽지 마. 내가 있잖아. 응? 남편이 그렇게 든든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전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됐어요. 동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도망친다면 그건 아직도 옛날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니 그렇게 만만한 약자로 남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 우려대로 동서는 결혼하고 나자 다시 저를 교묘하게 괴롭히려고 시도했죠. 사람 정말 안 변하더군요. 솔직히 나 어릴 때 너 보면서 쟨 대체 커서 뭐가 될까 궁금했었다? 너 공부도 그닥이고 얼굴도 그닥, 성격도 그닥이었잖아. 뭐 발표라도 하나 시키면 쭈뼛쭈뼛거리고. 그렇다고 뭐 딴 걸 특별히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러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될 텐데 누구 하나 예쁘게 봐줄 사람도 없을 거고. 심지어는 부모도 없는 애가 뭐 하나라도 악착 같은 구석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나. 내가 맨날 걱정했었다니까. 걱정? 네가 나를 걱정했어? 당연하지.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그랬니? 네가 내 걱정을 그렇게나 지극정성으로 해준 줄 몰랐네. 넌 걱정되는 친구한테 우유 붓고 발 걸어 넘어뜨리고 신라에다 앞점까지 받고 그러나 봐? 나 그때 신발 확인 안 하고 그냥 신기라도 했으면 아찔하다. 아주 골로 갈 뻔했잖아. 야,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다. 무슨 개소리를 해, 은지야. 어? 말 좀 생각 좀 해가면서 해야지. 어? 너 아직 그때 그 보육원 그지처럼 굴다가 시댁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다? 너도 알지? 우리 시모가 나 엄청 예뻐하는 거. 내 말 몇 마디면
네 평판은 끝이야, 아주. 네 눈이 이미 다 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동공 되게 흔들려. 그리고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너무 그때랑 똑같아서 놀라울 지경이네. 너 그때 그 조그만 고등학교에서나 일진이었지? 다 큰 어른이 아직도 그 지랄 그 수준으로 놀면 어떡해.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게 이제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어? 어? 야, 그래! 내가 일진이었다 치자! 근데 넌 뭐였는데? 넌 그때가 그렇게 자신있고 당당하냐? 과거에도 난 반장, 넌 보육원 다니는 사회보호 대상자였고 그건 지금도 안 변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뭐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우리 사이엔 여전히 계급이 있어. 너랑 나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너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한 건 알고 하는 소리야? 내 말 몇 마디면 넌 앞으로 끝장이야. 네 처지는 알고 떠들어. 완전 골로 보내버리기 전에. 그렇게 그때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동서는 이후 만나기만 하면 저를 공격해댔고, 동서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따돌리던 그때 그 특기를 살려 능수능란한 말발로 시모에게도 제 험담을 거짓말로 해 저와 시모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수에다 집안도 좋은 작은 며느리를 예뻐하는 시모는 동서의 사탕발림에 꿰어 점점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처럼 굴더군요. 네 학창시절 얘기 작은 애한테 들었다. 아휴, 내가 그런 걸 다 알았으면 절대 결혼을 안 시켰을 텐데 말이야. 이래서 근본이 없는 애는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이 아니 동서한테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건데요? 아니, 네가 보육원에서 자라 반 애들 돈에 슬쩍 손댄 걸 반장이던 작은 애가 눈 감아준 것도 여러 번이라며. 아휴, 이래서 내가 영 감이 안 좋았다니까. 어머니, 그거 사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돈을 훔쳐요. 네, 저 보육원 출신에 넉넉하게 못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거 탐내고 훔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서 말 사실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작은 애가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단 말이야? 걔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 네가 보고 배운 게 없으니 그런 거라면 몰라도.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확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제 얘기도 들어보셔야죠. 됐어. 그래, 아닌 걸로 치마. 그럼 됐지? 아휴, 무슨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나. 근본 없이 자라선. 저도 시모에게 맞서는 봤지만 이미 동서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모 맘을 제가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기죽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존재 덕분이었어요. 시모가 구박하는 말을 하면 남편이 대신 맞서 싸워줬고 동서에게도 본때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1년간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서 시작됐죠. 당신 가면 난 어쩌지?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서준이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내가 몇 년을 떠나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있으면 돌아올 텐데 뭐하러 당신이랑 서준이가 나 때문에 덥고 고생만 하는 나라 가서 살아야겠어. 치안도 안 좋고 당신 고생시키긴 싫어. 조금만 기다려줘, 응? 결국 남편을 보내놓고 저만 한국에 남아있게 됐고 같이 맞서줄 남편이 없게 되자 동서는 그때부터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시시콜콜한 일들을 맨날 해외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연락해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탓에 저는 혼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무슨 일로 연락을 했니?
나 더 괴롭힐 궁리라도 나온 거야? 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언제 널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래? 여기 듣는 사람 어차피 나밖에 없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 너 원래 남들 없는 데서는 나한테 막말 잘만 하잖아. 얘도 참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기로서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일은 일이고 아버님 칠순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한 거야. 며느리라곤 우리 둘뿐인데 우리가 상의해서 칠순잔치를 하든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든 정해야 할 거 아니야. 같이 회의하게 좀 나와봐. 그냥 둘이 대충 얘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게 나와. 그렇게 동서가 절 불러냈고 참 그래. 그래도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고 시부생신은 가족 일이니까 유치하게 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동서가 말한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주친 건 동서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 끔찍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이 모조리 거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서가 불러낸 곳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남들 보란 듯 잘 빼입고 나온 자리. 저는 집안일 하다 급히 나오느라 김치 국물까지 묻힌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그 순간에 망신이 상상이나 가시나요? 어머, 쟤 저러고 온 거야? 웬일이니? 쟤 걔잖아. 최은지. 보육원 그지 최은지. 야, 어떻게 쟤는 아직도 저러고 꼬질꼬질하게 다니냐? 안 됐다, 안 됐어. 아직도 살기가 힘든 모양이네. 그래도 동창회라고 용기 내서 나온 걸 텐데 너무 그러지들 마. 불쌍하잖아. 동창들이 절 보며 수군거리는데 정말 딱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나타나더군요. 이 상황 또한 본인의 계획 속에 있던 일들이었겠죠. 은지야, 왔구나? 이게 뭐야? 너랑 나랑 둘이 간단하게 보는 자리라며. 이게 우리 둘이 보는 자리니? 아, 미안. 놀랐지? 실은 애들도 다 너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 동창회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거짓말 좀 했어. 화났어? 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누굴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 우리 형님 화났다. 나 어떡해. 큰일 났네. 너희 몰랐지? 사실 은지랑 나랑 동서지간이잖아. 실은 이제 은지라고도 부르면 은지한테 혼난다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 근데 은지야, 오늘만 허락해 주라. 동창회니까 특별히. 제 동서는 정말 보통 약은 게 아니라 정말 미꾸라지처럼 상황을 잘도 빠져나가더군요. 심지어 제가 자기를 쥐고 사는 것 마냥 공격까지 하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뭐? 너 그럼 아직도 얘한테 그렇게 쩔쩔매면서 사는 거야? 둘이 진짜 인연 한번 즐기다. 너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은지 얘 챙기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니? 얘, 너 형님이랍시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성경이가 너한테 좀 잘했니? 너한테 얘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맞아. 반장이라고 불쌍한 애 챙겨야 된다고 얼마나 뒤에서 도와주고 몰래 챙겨주고 그랬니? 성경이 너 요즘도 또 그렇게 사는 거야? 에이, 무슨. 내가 뭘 챙기길 또 챙겼다고. 아참, 그래도 내가 우리 은지 옷이랑 화장품이랑 많이 주긴 했는데 왜 오늘 안 하고 나왔어? 우리 은지는 본판이 예뻐서 좀 꾸미기만 하면 진짜 예쁠 텐데 이렇게 검소해서 그냥 이러고 다닌다니까? 내가 참 못 살아 정말. 동창들 다 있는 자리에서 구구절절 얘가 전화해서 둘이 만나는 거라고 했다고 떠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서지간이 동창에 와서 대판 싸웠단 소문이 나게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전 결국 대충 그 분위기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망신만 오지게 당한 동창회는 30시간 같은 3시간 뒤에야 끝이 났죠.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내 덕에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좋았지? 뭐 굳이 고맙단 말 듣자는 건 아니고 네 소감이 궁금해서 말이야. 둘만 남겨지자 가면을 벗고는 본색을 드러내며 조롱하는 동서를 보니 참았던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전 몰래 발을 확 걸어서는 동서를 넘어뜨렸어요. 바닥에 대자로 엎어지는 동서를 보니 푹하고 웃음이 터졌죠. 저한테 어린 시절에 했던 딱 그 행동 그대로였거든요. 전 동서가 제게 했던 그 말까지 그대로 돌려줬죠. 어머, 미안. 내가 다리를 뻗는다는 게 그만. 어디 다친 건 아니지? 성경아? 동서는 황당하던 얼굴로 자빠져 있다 절 보더군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무슨 짓이야 이게? 예, 무슨 짓이긴. 난 너 걱정하는 거잖아. 다쳤을까 봐. 왜 그래? 뭐 화났어? 야, 진짜 유치하다. 나이 처먹고 뭐 하는 짓이니 이게? 유치하고 촌스러운 게 누군데? 어떻게 넌 그때랑 수법이 변한 게 하나가 없니? 앞에선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뒤에선 사람 뒤통수 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떻게 넌 하나도 잘하질 않았어? 아직 그때 그 일진 마인드 그대로네. 그딴 마인드로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 꼴에 무슨 교수를 한답시고. 진짜 후지고 천박하다 천박해.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다 대고 천박 타령이야. 진짜 천박한 게 누군데? 미천한 신분인 네가 천박한 거겠지. 가진 거 하나 없고 부모도 없는 그와 그 진년이 누굴 다뤄 천박하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너 속으로 내가 부러워 죽으면서 괜히 그렇게 아득바득 숨길 거 없어. 어머, 누가 널 부러워해? 나 한 번도 너 부러워한 적 없어. 그래, 네 말대로 나 없이 살았고 부모님도 나 버리고 가셨지만 너 같은 거 단 한순간도 부러웠던 적 없어. 왜? 사실 너 열등감 덩어리잖아. 그건 내 눈엔 너무 잘 보이거든. 남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거 사실은 네 인생이 지옥이란 뜻인 거 아니야? 네 마음속이 지옥이니까 남 괴롭히는 데서나 겨우 재미 느끼는 거겠지. 겉으로 아무리 고고한 척 완벽한 척 다 하면 뭐해? 네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런 널 내가 부러워한다고?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난 너 안 부러워. 네가 불쌍하지 오히려. 그렇게 온갖 휘황찬란한 걸 휘두르고 나와서 추리링 입은 내 옆에서 뽐을 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어쩌지? 난 김치국물 묻은 추리링 입은 내가 그 겉만 번지르르한 너보다 훨씬 멋진 인간 같은데. 하참, 너 그 밍크 코트 못 보던 건데 혹시 여기 온다고 빌려 입었니? 그럼 좀 큰일이네. 넘어지면서 거기 국물이 잔뜩 튀어버렸거든. 잘 닦고 와. 나 먼저 간다. 야, 최은지! 너희 개 같은 거기 안 서? 이씨! 누가 봐도 빌려 입고 온 게 틀림없어 보이는 코트에 국물을 옴팡지게 뒤집어 써버린 동서를 뒤에 남겨두고 걸어오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2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서는 분해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저한테 했던 건 생각도 않고 제가 겨우 조금 갚아준 것만으로도 그렇게나 분했던지. 동서는 그제 시모에게 쪼르르 일렀나 봐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절 불러서는 타박을 하더라고요. 너도 참 그렇다. 네가 동창들 사이에 잘 끼지도 못하고 친구도 하나 없고 한다고 얘가 얼마나 늘 걱정을 했는 줄 아니? 동갑에다 친구인 너한테 꼬박꼬박 형님 해가며
형님이 어릴 때 손버릇도 안 좋고 성격도 소심해서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반장으로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늘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커서 봐도 형님은 여전히 친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모임에라도 같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고 네 걱정을 하더라. 얘가 그러고 마음이 넓은 애야. 그러니 작은 애는 너 생각해서 응? 아무도 초대도 안 해주는 동창회까지 불러줬으면 얘가 참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넌 심보가 대체 왜 그러니? 얘한테 그렇게 성질을 부려대고 비싼 옷도 망가뜨리고 했다며? 참 못났다 못났어. 작은 애가 어린 시절부터 네가 그렇게 자기를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랬다는데 너희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다 40. 아직도 그러고 유치한 짓을 하면 어떡해? 오죽하면 얘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니?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뭐야? 이게 잘못했단 말은 못할 망정?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머님 언제 저한테 자초지종 한번 제대로 물으신 적은 있으세요? 한쪽 말만 듣고 한쪽 얘기만으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얘기하는 게 어른으로서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동서도 동서지만 어머님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쟤를 부러워해서 성질을 부려요. 열등감을 느껴서 유치한 짓을 했다고요? 진짜 유치한 짓 한 게 누군데요? 어머님도 지금 동서한테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 얘기 한 번을 안 들으세요? 어머, 얘 지금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애미한테 하는 꼴이 이게. 너 지금 내 아들이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보면 아주 참도 좋아하겠다. 내가 우리 민호 없으니 별꼴을 다 당하는구나. 당장 전화해서 일러야지. 민호야, 근본도 없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더니 네 애미가 이런 수모를 다 당한다. 아이고. 저야말로 민호 씨한테 얘기하겠네요. 저희 남편 있을 땐 남편 말에 별 말씀 못 하시더니 어떻게 남편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결국 그날 너무 외로워진 저는 남편과 통화하며 엉엉 울고 말았어요. 혼자 꾹꾹 참아오던 게 끝내 터지고만 날이었죠. 당신 혼자 그동안 너무 외로웠겠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내가 엄마한테건 내 동생한테건 전화를 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당신 먼 타국 가서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냥 혼자 사귀고 마는 거지. 시시콜콜하긴. 당신 그렇게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데 그게 어떻게 시시콜콜한 일이야. 나한텐 다른 어떤 일보다 당신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당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대고 숨기지 마. 알았지? 꼭 나한테 얘기해줘. 꼭. 고마워.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당신이 오니까 그래도 위안이 된다. 아직 석 달이나 남았지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석 달 금방 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견뎌줘. 그리고 내가 나 가기 전에 먼저 줄 선물이 있는데 말이야. 선물? 뭔데? 실은 장모님을 내가 찾은 것 같아. 우리 엄마? 정말? 당신 정말 찾은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잖아. 사실 남편은 저에게 엄마를 다시 찾아주려고 예전부터 애를 참 많이 썼었거든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엄마를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걸 알고는 몇 년 전부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왔죠. 그런데 드디어 그 결실을 맺어 저희 엄마를 찾게 됐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이 불러준 번호로 연락을 해 전 거의 30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 달의 시간이 흘러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이튿날, 전 남편, 그리고 석 달 전 남편을 통해 만난 친정엄마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죠. 강서방, 정말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내가 자네한테 참 면목도 없고 달리 무슨 말을 하겠나. 외롭게 자란 우리 딸 잘 챙겨주고 의지처도 돼주고 우리 딸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돼줬다는 말 내가 우리 은지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나랑 은지가 다시 만나기까지 해줬으니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너무 고마워. 자네가 우리 모녀한테 은인이야, 은인. 고맙네, 정말.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힘든 환경에서 커왔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받았고 이 사람 덕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장모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따님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고맙다며 하염없이 우셨고 남편은 그런 엄마를 오래 달래주었죠. 한바탕의 눈물 파티 끝에야 겨우 엄마와 남편은 그간의 일들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11살짜리 그 어린 것을 떼어놓고 살려니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3년이 지나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래도 우리 은지랑 은지 찾으려고 내가 다시 보육원을 갔지. 그런데 그 보육원이 몇 달 전에 불이 났다는 거야. 그 소식에 어찌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그래도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다고. 대신 여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고 자료도 다 타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땅을 치면서 울었지. 딸내미를 버리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간 천벌을 받는구나 내가. 그렇게 아무리 보육원을 다녀봐도 우리 은지가 있는 데는 없더라고. 그 지역 보육원을 다 돌았는데도 애가 없었어. 난 그땐 몰랐지. 은지가 이렇게 서울까지 옮겨 살고 있었던 줄은. 그러고 20살이 넘으면서는 보호 종료가 돼 더 이상 찾을 도리가 없어졌고. 그런데 자네가 날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은지 엄마를 찾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한 줄기 빛이 드는 기분이었어. 강서방이 나한테 그런 빛을 준 거야. 어머님도 얼마나 오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다 상상할 수도 없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서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며 고맙단 얘기를 하던 와중 갑자기 저희 테이블로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더군요. 어머, 아주버님, 어제 한국 오셨다더니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리기 전에 여기서 뵙네요? 어머님이 아시면 서운하시겠네. 아유, 하여간 우리 아주버님은 와이프만 너무 챙기신다. 재수씨, 오랜만이네요. 재수씨가 저희 아내한테 아주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얘긴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지를 여러 번 줬는데도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어머, 아주버님, 무슨 그런... 약간 저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거지 별일은 아니에요. 예, 너 무슨 말을 했길래 아주버님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 나 참 황당해서. 근데 옆에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아, 혹시 은지 너 이번에 찾았다던 그 엄마니? 그래, 우리 엄마야. 이번에 찾은 친엄마. 엄마, 이쪽은 제 동서. 그 친구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던 저희 엄마는
동서라는 말만 듣고 반갑게 인사하셨죠. 아, 우리 은지랑 동서지간이시구나. 반가워요. 이렇게 늦게 인사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제가 은지 엄마예요. 아, 네. 동서는 저희 엄마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픽 웃으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절 보더군요. 그래도 한 30년 만에 엄마 만났다고 지가 아는 제일 비싼 데 왔나 보네? 뭐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랫동서라는 사람이 참 버릇이 없네. 아주 모녀가 비슷하시네, 성격이. 어쩜 그렇게 불같으신지들. 30년치 밀린 효도 한 번에 다 해야 할 텐데 돈도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은지 너. 내가 효도비 좀 보태줄게. 아주버님, 제가 이렇게 아량이 넓답니다. 그러니까 한쪽 의견만 듣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은지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리고 이쪽 어머님도 보아하니 그렇게 넉넉하게 사신 형편은 못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30 정도 드리고 갈 테니까 비싼 와인이라도 하나 주문해드려. 뭐 맛이나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그러자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인간이 듣자 하니까 당신 무슨 말이 그따위로 해? 어? 손아래 동서라는 사람이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봐요 아줌마. 뒷딸내미 고아원에 버리고 튀었다 이제야 귀여운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큰 소리야? 부끄러운 줄 알고 적당히 짜져 있어. 끼어들긴 어딜 끼어들어요? 뭐? 짜져 있어? 말하는 게 아주 교양머리하고는. 이런 사람이 너희 동서라니. 너희 부부가 아주 고생이다 고생이야. 뭐예요? 아니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교양머리? 내 앞에서 교양을 노네? 이봐요 아줌마.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야 교수. 당신 딸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따 대고 교양을 노네? 무식하게 생긴 모녀가 아주 둘이 지랄을 하는 쌍으로. 내가 어쩌다 이딴 년하고 엮여서는. 이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 만나고 진짜 별거를 다 겪는다 최은지. 내 인생에 네가 나타난 이후로 아주 성가셔 죽을 지경이야. 진짜 뭔 그지 같은 년이? 흥분한 동서가 성질을 부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자 조용하던 고급 레스토랑은 우리 테이블로 인해 너무 시끄러워지게 됐고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배인이 테이블로 달려왔죠. 지배인을 보자 동서는 잘 됐다는 듯 말을 걸었죠. 마침 잘 왔네요. 아니 여기 요즘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내가 여기 스테이크가 다른 데보다 풍미도 좋고 질기지도 않고 먹을만해서 굳이 다른 데 다 놔두고 여기만 찾아오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물 관리가 너무 안 되네. 이거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돈을 비싸게 받아먹으면 비싼 만큼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랑 이어졌으면 어떻게 좀 해봐요. 나 여기 VIP고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내 한마디가 레스토랑 매출도 쥐락펴락할 수가 있다고. 당장 조치 안 하면 전 무슨 매 퍼뜨릴지 모릅니다. 고객님,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 조금만 조용히. 아니 대표님, 어떻게 여기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왜 저한테 미리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테이블에 마련해뒀을 텐데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뭔 소리야. 이봐요, 이 아줌마가 대표가 아니라 이분은 저희 레스토랑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이 고객님과 무슨 마찰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조치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송 지배인은 그만 가봐요. 소란 피워 면목이 없네요. 미안해요. 예, 그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대표님. 지배인이 가고 나자 꼬랑지가 확 내려간 동서는 어리둥절한 상황에 물음표만 던져댔죠. 뭐야? 뭔 대표님?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 뭐라고 설명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실 몇 달 전 엄마를 만나 그동안의 모든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노름꾼인 아빠를 만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을 잔뜩 지고 고생만 하던 엄마는 저를 보육원에 맡겨두고 돈을 벌어 금방 다시 절 찾아갈 생각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보육원의 화재로 인해 절 잃게 됐고 절 찾아 헤매면서 하루하루 버티시던 와중에 보육원 후원을 하시던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셨죠. 그 남자분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지닌 사업가셨고 두 분은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한 후 딸도 하나 낳으셨죠. 그렇게 딸까지 낳고 새 가정이 생기고 나니 엄마는 저를 다시 만나기가 너무 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마치 절 버리고 배신해 새 가정을 꾸린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드셨다고요. 하지만 전 오히려 세상에 오직 나 혼자 혈혈단신이던 제게 엄마의 딸 여동생 새아빠까지 한 번에 다 생긴 기분이라 든든하다고 엄마께 얘기를 했죠. 새아빠와 동생을 만나기 전 걱정이 컸지만 두 사람 역시 절 너무나 반갑게 잘 맞아줬습니다. 내가 비록 은지양 친아빠는 아니지만 날 아빠처럼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 돕고 싶어요. 전 언니가 한 명 있는 게 진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동생도 아니고 언니를 낳아달랄 수도 없고. 근데 언니가 이렇게 정말 거짓말처럼 뿅 하고 생기다니 너무 꿈만 같은 거 있죠. 언니, 저 진짜 착한 동생 될게요. 저랑 같이 목욕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쇼핑도 하고 그래요. 이 녀석이 참 언니 타령을 많이 해대긴 했어요. 귀찮겠지만 이 녀석 데리고 좀 놀아줘요. 아닙니다. 귀찮긴요. 저도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참, 그리고 혹시 지금 하는 일 특별히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 아빠랑 얘기를 해봤는데 너도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대표로 있는 회사니 너한테도 더 좋을 거야. 고민해보겠습니다. 제안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업을 하는 새아빠는 요식업 쪽에서 식당을 여러 채 운영 중이고 그중 몇 개는 엄마가 대표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레스토랑도 그중 하나였고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갑자기 태도를 급변해서는 고개를 조아려 댔죠. 어머,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어쩌나. 제가 귀한 분께 실례를 범했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쪽이 죄송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인 것 같은데요. 그러자 동서는 떨떠름한 표정으론 억지로 제게 고개를 숙였죠. 아니, 죄송해요, 형수님. 동서, 억지로 그럴 거 없어. 지금 얼굴에 하나도 안 미안하다고 써있거든. 나한테 한마디 콱 써붙여주고 싶어 죽겠다는 심정 아니야. 억지로 그러지 마. 아니에요, 형님. 진심이에요. 저 예전부터 유치하게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랬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형님으로 정말 잘 모실게요. 왜? 다시 찾은 우리 엄마가 부자라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거니? 그건 좀 웃기는 거 아니야? 만약 우리 엄마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럼 넌 엄마랑 나까지 세트로 더 무시했을 거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태도를 싹 바꾸는 건 네가 생각해도 너무 우습고 유치하지 않아? 그래, 인정할게.
나 사실 어릴 때부터 너 질투했어.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나은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가난한 보육원 애가 너무 생글생글 잘 웃고 네가 그렇게 웃으면 주변이 환해지는 게 질투가 나더라.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애들도 다 너 좋아하고 그래서 열등감 느꼈어. 네 말대로 나 꼬인 거 맞아. 난 너보다 가진 것도 많았고 손에 쥔 것도 많았지. 근데 난 행복하진 않았어.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 형편도 못 됐고 가족들이 화목하지도 않았어. 난 맨날 오빠들이랑 차별당했고 공부 잘해도 더 못한다고 욕만 먹었고 내가 그렇게 컸어. 그래서 항상 겉으론 완벽한 척했지만 속으론 삐뚤어져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정말 안 됐는데 너한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했던 거 알아. 내가 못됐던 것도 알고. 나 한 번 용서해주고 우리 관계 다시 리셋하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형님이라고도 꼬박꼬박 부를게. 아니 그렇게 할게요 형님.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네? 그 크지껏 뭐가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그런 건 됐고 네가 나한테 했던 것들 중에 너무 돌려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말이야.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건 저번에 한 번 해봤으니까 이것도 딱 한 번만 해볼게. 너 급식 우유 고기로 내 머리에 부었었지?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만 근데 여긴 우유가 없으니까 이걸로라도. 전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을 병채 그대로 무릎 꿇은 동서 위에 부어버렸어요. 콸콸콸 쏟아지는 와인으로 동서의 하얀 코트가 시뻘겋게 물들었죠. 그래도 동서는 한마디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더군요. 네가 날 형님이라고 부르든 은지야라고 하든 아님 전에 하던 대로 2년 전년 하든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난 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너도 마음에 없는 헛소리 계속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가봐. 내가 너한테 당하고 받았던 것들은 이 와인 한 병으로 다 흘려보낸 셈 칠 테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네 자리는 없는 거야. 난 너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다 잊어버릴 거야. 너를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은 단 1초라도 너무너무 아깝거든. 그렇게 시뻘겋게 물든 동서는 처량하게 와인을 뚝뚝 흘리며 밖으로 걸어나갔고 이후 남편이 시모에게도 모든 전말을 다 얘기했죠. 얘야, 큰애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너한테 참 모진 말을 많이 했구나. 면목이 없다. 네가 근본이 없다느니 뭐니 그런 말 했던 거 내가 사과하마. 나도 그 작은 며느리 그 여우 같은 건 말에 속아 그렇게 된 걸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걔가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 네가 뭐 어릴 때 도둑질을 했다느니 시험을 커닝을 했다느니 거짓말을 달고 살아서 선생들이 다 싫어했다느니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니? 나도 참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미안하다. 나도 속아서 그런 거잖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솔직히 시모도 정말 얄밉고 싫었지만 그래도 남편에 봐서 그냥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물론 시모도 자주 만날 생각은 없었죠. 제게 했던 말들을 다 용서하긴 힘드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를 통해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내 전화 받는 것 안 좋아하는 거 안다만 그래도 일이 워낙 커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했다. 우리 작은 애 말이다. 걔들이 주식이니 뭐니 투자를 한다고 돈을 다 끌어모았다가 그걸 홀랑 날려버린 모양이야. 근데 네가 이번에 엄마도 찾고 새아빠도 만나고 큰 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랬지 않니? 걔들이 잃어버린 돈을 너희 새아버지 정도 자산가는 그 정도 빌려주는 거 별 큰일도 아닐 텐데 네가 어떻게 잘 말해서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물론 네가 뇌 이동서 싫어하는 건 다 안다. 다 이해하고. 하지만 네 시동생이랑은 원수진 거 아니잖니. 걔를 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한번 잘 말 좀 해줄 수 없을까? 어머니, 저는 저희 새아버지가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버신 돈 단 1원어치도 이성경 걔 앞으로 굴러가는 꼴은 못 봐요. 어머님 아들은 안 됐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전해주시겠어요? 남편에겐 당신 동생 일이기도 한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어차피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왜 미안한 일이냐고 하더군요. 아마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 사과하는 순간 재수 씨,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었을걸? 걔들 투자한다고 영끌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사고 설치다가 자금 흔들린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아마 그 순간 바로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야. 부자니까 나중에 자기들 돈도 쉽게 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지 마. 너무 괘씸하잖아. 남편 말대로 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고 애걸복걸을 한다 한들 절대 들어주지 않으려고요. 어릴 땐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 엄마가 지금까지 못해준 30년치 엄마 노릇 다 해주고 싶다는 말씀에 집 한 채를 선물로 받았고 그 집에서 남편과 아들과 세 식구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시가보다는 새로 생긴 제 친정을 훨씬 좋아해줘 자주 만나고 있고요. 아이 낳고서 한동안 육아휴직만 하다가 요즘은 새아빠 하시는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순간과 역경들을 다 보상받는 것만 같은 요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전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하네요. 어찌 보면 참 드라마틱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적 같은 행운이 깃들길 바랄게요.